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엔 국가 전문 자격인 관세사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 기자. 관세사는 이른바 8대 전문직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사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와 함께 문과 8대 전문직으로 꼽히는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는 만큼 연봉도 높고 유망한 직종이다 보니 준비 기간만 해도 몇 년은 잡아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은 감히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네, 요즘 같은 좀 치열한 취업 전쟁 속에서 오로지 이렇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려가는 좀 고시생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고시생들의 사기를 확 꺾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 출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관세사 준비생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공분을 자아낸 겁니다. 논란이 된 시험을 치른 피해 수험생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사 10명 중 9명을 배출했다. 한 유명 무역 자격 전문 교육기관 홈페이지입니다. 이 대형 학원은 8년간 꾸준히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관세사 배출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학원장 A씨가 관세사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가 된 건 2019년 6월에 치러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입니다. 4년간의 준비 끝에 해당 시험을 치른 조인걸 씨는 수험생들이 모인 카페에 올라온 글을 통해 부정 출제에 대한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죠.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90점가량 분량을 똑같이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맞춰봤어요. 실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근데 너무 똑같더라고요. 진짜 틀린 게 거의 없었어요. 조 씨에 따르면 당시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B 교수가 A 원장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A 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이 담긴 파일을 B 교수에게 전달했고 이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다는 겁니다. 조 씨는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나 서로 답변을 미루기 바빴다며 분노감을 표출했습니다. 민원을 10번 이상 계속 보냈죠. 그랬더니 그냥 계속 거짓말만 하고 다른 문제라고. 지금 그 생각만 해도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좀 상급기관에다가 민원을 또 제기해봤어요. 기재부에다 제기를 했더니 다시 관세청으로 보내고 문제없다. 그래가지고 좀 더 상급기관 청와대 비서실에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또 법률방송 취재진이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문제와 해당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문항의 일부나 순서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똑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다른 출제위원이던 C 교수 역시 A 원장으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받았고 해당 문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탈자마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노량진의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공정하게 보는 시험인데 특정 인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고 그게 어떻게 비리잖아요. 그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많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예, 여기서 뭐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막 2, 3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당연히 공평하지도 않고. 현재 A 원장을 비롯한 이들 출제위원 2명은 위계공무 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법정 다툼과 관계기관의 나몰라라식 태도에 지쳐 오랜 기간 준비한 관세사 시험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국가시험에서는 신뢰랑 공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앞으로 이렇게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좀 힘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게 됐어요. 2년 전 논란이 된 관세사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는 28명. 하지만 부정출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 논란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겪은 수험생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김 기자, 지금 현재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법정 다툼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지만 현재 A 원장을 비롯한 이들 출제위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이와 별도로 검찰은 B 교수와 A 원장이 모의해 B 교수가 A 원장 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B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A 원장이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강의 지원금을 송금받도록 하게 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인물들이 현재 이제 3가지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이제 해주셨고요. 피해 수험생들과 관련해서도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2차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이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부정출제 연루자들은 또 뭐라고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취재진이 이 A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관세사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A 원장이 운영 중인 관세 전문 학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 방문에 학원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대표님은 안 계시긴 하는데요. 네. 따로 하실, 지금 저희 다른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 네, 바로 나가달라고 하시고. 근데 대표님이 여기서 맨날 상담하시지 않아요? 제가 도의사,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일단 촬영 끝이에요. 마이크도 이거. 취재진이 학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제위원과 대형학원 간 이른바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하게 됐다는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관세사 자격증이 있는 김 변호사는 2019년 11월 초 한 학원으로부터 강의 제안을 받았고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봤더니만 이게 막 오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채점평이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원장님한테 채점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통상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채점위원들이 구체적인 채점 기준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해주는 채점평. 관세사 시험 역시 합격자를 발표하며 매년 채점평을 공개하는데 2019년 관세사 자격시험에서만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국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회가 압력을 넣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같은 해 11월 말 뒤늦게 채점평을 내놓으며 시험 문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평 내라고 관세청이랑 그 산인공에다 좀 말을 하다가 그때 이제 채점평 나오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수험생들이 오히려 그 학원 모의고사를 암기한 듯한 답안지를 썼다라는 취지의 채점평을 이제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관세사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은 학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 오탈자까지 똑같이 출제되며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관세평가는 아예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토시한 어떤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수 2부로 적어야 되는데 수출로 적은 게 있어요. 오타가 나고 그러니까 수입하면 이제 수입할 때 이제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과세물건 확정 시점인데 수출하면 과세물건 확정 시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뭐 오류까지. 의혹이 사실로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임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답답했던 김 변호사는 A 원장과 교수 2명을 상대로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형사고소 했었죠. 네. 경부, 지방고, 경찰청에다가. 그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우선 교수님은 자백, 범행 일체 자백 하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 준 사실 인정은 하는데 그게 시험에 쓰일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는 문제 자체가 동일하지 않다. 해당 사건은 한 번의 공판을 더 진행한 뒤 조만간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부정출제가 이루어진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과 함께 낸 소송. 올해 8월 선고된 1심에선 승소했습니다. 우선 요거 행정소송 가기 전에요. 저희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합격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기각을 했어요.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에서는 결국 그게 받아들여졌죠. 보정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8월부터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고 총 10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을 구제하고 싶다는 김 변호사는 시험을 치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이건 위자료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정한 시험을 볼 권리가 있었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합격자들뿐만 아니라 불합격자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구나 이제 위자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뭐 행정소송 그 소재기 기간이 지났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한편 이 사건 피고 측의 입장은 어떨까? 비교수 측 변호인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정출제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C 교수 측은 그러나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A 원장의 관세사 사무실로 또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학원 측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네. 관세사님 연결이 가능할까요?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퇴근하셨어요? 혹시 내일은 몇 시 출근하세요? 내일 쉬세요. 내일 모레도 쉬세요. 모레도 쉬어요? 네. 행정소송 피고 산업인력공단 측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집단소송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 기자, 이 부정출제 의혹에 휩싸인 이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또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관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문제 베끼기로 논란을 빚었던 해당 시험과 관련해서 부정출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 업계에서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세관 신고와 이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전문가인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수험생들 수천 명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이런 부정 출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행 관세사법 제6조의 3은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법은 아직까지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부정 출제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에 시험 출제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한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엔 처벌이나 징계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했던 이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수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 이유인데요. 이에 해당 개정안은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관세사법 제6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서 제재를 제재 등으로 수정하고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조항에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일단 올해 8월에 행정법원을 통해서 사실상 이 관세사 2차 시험에 부정 출제 사실이 있었음이 좀 인정이 된 건데요.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이제 피고였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또 뭐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을 했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단 차원에서 좀 해결책이 제시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되려 좀 공단이 항소를 해서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관세사 시험 체계를 살펴보면요. 시험을 주관하는 건 관세청이고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게 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급 기관은 기획재정부인데요. 저희가 앞서 만났던 피해 수험생 조인걸 씨도 관세청은 물론 공단, 기재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상급기관에 나가면은 하급기관 그 처분한 그 청에다가 바로 내려보내고 그런 처분한 청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면은 똑같아요. 반복에 무한 반복. 어디다 넣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공단에서 시험을 이게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 시험의 주체는 관세청이거든요. 그 관세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좀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형사 사건은 이제 학원 원장 그리고 출제위원 교수 2명이 이제 피고인 거고 행정 소송은 피고가 이제 산인공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청은 좀 쏙 빠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 이 사건 관련한 질의들이 쏟아졌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관세사 시험 공정성 위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위탁을 했지만은 결국은 위탁에 관한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왕에 이 새로이 하는 이 학원에 대해서도 폐쇄나 운영 정지에 관한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문제는 기왕에 했던 것이 과연 이런 유착관계가 없었느냐 하는 거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냥 지나간 거니까 모르겠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노 전 청장의 답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해서 쟁송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당 학원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금 행정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모의고사 문제 확보가 힘들다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2019년 이 관세사 2차 시험뿐이지만 좀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앞서 만나봤던 피해자와 김병철 변호사 역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 전 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요. 당시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과거에 그러면은 관세사 시험은 또 공정했을까? 당해 19년도는 그랬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평균이 뭐 합격률이 10%도 못 미치는데 이 학원은 어찌 됐는지 90% 가까운 합격률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엉터리 광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시험과 관련해서 무슨 대단한 유착이 있거나 두 가지. 이에 대해 노 전 청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전수조사 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펴보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수험생 조 씨와 김 변호사는 향후 관세사 시험에서 관세청이 직접 관리 운영을 맡아서 진행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이게 공단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세청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단은 좀 그런 관리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운영하는 그 공단이 시험 운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그나마 좀 상급 기관인 관세청이 맡았으면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목표는 대한민국이 좀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까지 부정을 했으면 이제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를 관세청에서도 사과를 받고, 출제위원들도 뭐 학원 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고. 네,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안도 법안이지만 좀 관세사 시험 출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관세청이 좀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스토킹과 취재 윤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스토킹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언론사 취재진 5명이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인 15일 오후 4시쯤 해당 취재진들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즉, 취재진의 행위가 완벽한 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인 겁니다. 당초 경찰은 아내 김 씨 측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기자들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동원해 따라붙어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취재진들이 김 씨의 뒤를 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지난 9일 김 씨에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가 시초였습니다. 이날 새벽 김 씨는 낙상 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고 이 사고로 이 후보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이기도 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토와 현기증, 일시적 의식 소멸에 따른 낙상이었다며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모 성형외과로 이송돼 열상 부위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후보는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응급실을 동행하고 현재는 자택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저는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며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온갖 루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고가 난 배경이 이재명 후보의 가정폭력 때문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 겁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구급차 CCTV 장면과 119 전화신고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이 후보가 직접 구급차로 이송되는 김 씨의 곁을 지키는 모습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집 밖을 나선 김 씨가 검정색 망토와 모자, 선글라스에 검정 마스크를 한 올블랙 차림으로 깜짝 변신을 했다는 언론사의 사진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소문을 진화한 지 며칠도 안 돼 올블랙 차림의 사진을 놓고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넷상에서 확산됐고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연상하게 한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그래서일까요? 결국 올블랙 여성 사진을 찍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팩트 역시도 경찰에게 스토킹 취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더팩트는 검은 망토의 여성이 김 씨가 아니고 수행원이었다는 정정 보도를 하며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관계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강압 취재, 스토킹 취재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 동정은 국민적 관심사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쓰러지면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당은 풍문을 막기 위해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으나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행위와 탐사 보도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루머 속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취재 이유를 밝혔음에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스토킹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스토킹이냐, 취재가 언제부터 스토킹이 됐냐 등의 비난과 함께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기자 스스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등의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올해 4월 20일 제정돼 10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선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기자들이 취재 차량임이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다 김 씨가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해서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일반적인 취재 자체는 스토킹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벌을 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라서 사실 기자들이 취재원으로서 취재 윤리를 지켰다면 사실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취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해서 스토킹을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10분 받아들여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기본권 중 하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다양성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부스터샷을 맞는 게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회사 눈치가 보여 백신 휴가도 쓰지 못하다 보니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은 부스터샷 접종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까지 주고 있지만 이런 회사의 배려는 나와는 거리가 먼 남일이라고 토로합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A씨. 2차 접종 후 고열과 어지러움 등 후유증이 극에 달했지만 회사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열이 나고 침 마르는데 이온 음료만 2리터 마신 것 같아요. 이것도 몰래 마실 거예요. 뭐라고 할까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다니는 B씨의 경우 연차를 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서럽더라고요. 연차 쓰고 일하는 게 내 현실이구나 싶어가지고. 이들은 부작용과 후유증에도 출근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부스터샷을 맞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비난과 책임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내놓은 7월에서 11월 접수한 백신 갑질 제보는 80여 건, 제보자 대부분은 중소기업 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도 설문 결과를 내놨는데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백신 접종 후 적절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유급 휴가는 꿈도 못 꾸고 연말 마무리해야 할 업무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접종자가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기업의 휴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자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휴가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선 지난 3월 백신 유급 휴가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지난 6월까지 9건의 비슷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놓은 법안이지만 2차 접종률이 80%에 달하도록 여전히 계류 중인 실정입니다. 백신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의 서러움을 국회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른바 백신 갑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석 기자, 백신 부작용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달라는 말도 나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7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이 청원자는 자신을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한 후에 대상포진과 임파선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신과 같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가 네.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그 개인 연차가 소진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환자의 경우 연차를 쓰며 치료하다가 도중에 퇴원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백신 휴가, 정부가 사실 애초에 이제 의무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가 권고로 가닥을 바꾼 이유,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호소 비율이 1에서 2%에 그치기 때문에 접종받은 모든 사람이 휴가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근무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백신 휴가에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은 나오고 있나요? 그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백신 휴가를 적극 도입을 했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또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 종사자를 위한 그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유급휴가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과 휴가 보존의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은 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과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지능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정을 투여해서 백신 휴가 지원금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살펴봤을 때 좀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시행 2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거의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더 줄였습니다. 애초에 앞당길 수 있는 추가 접종 기한을 확진자 폭증에 맞춰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애초에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지적이죠? 일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한 위중증 환자 수 500명은 이미 넘긴 상태고요. 수도권 종합병원 등의 경우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 달아서 병동 전체가 살얼음판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 아직은 좀 누구도 확실하게 좀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을 하고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법원이 실시한 영상재판은 지난해 대비 2배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영상재판 확대법이 어제부터 시행 중인데 법원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가 오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10월 실시한 영상재판 건수는 총 434건입니다. 지난해 영상재판 건수는 257건으로 올해 11월과 12월 집계를 합산하면 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의원은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재판 대상에 민사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공판준비기일, 구속 이후 고지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 영상재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한정돼 있어 일각에선 영상재판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통계는 법원 행정처가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영상 증언 또는 영상 재판 실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엔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로우포커스에선 2019 관세사 2차 시험 부정 출제로 인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며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억울하거나 허탈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제라도 시험지 유출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응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